어쨌든 지금 양육권은 부성 씨한테 있으니까 애 엄마가 재산을 목적으로 아이를 약취했다는 증거들을 모아서 고소해보는 건 어떨까요? 분명 심리적으로 압박이 갈 거거든요. 제가 이쪽으로 잘 아는 변호사 소개해드릴게요. 저 여자가 자꾸 말도 안 되는 걸로 나니까 이쪽에서 법적으로 좀 확 가야 돼. 저희의 조언대로 작전을 바꿔 아이 엄마를 자녀 약취 혐의로 고소한 의뢰인은 얼마 뒤 이게 뭐야? 뭘 고소한 거야 대체? 네가 나한테 돈 받고 싶어서 선우 인질로 데려가서 버티고 있잖아. 변호사랑 상의했는데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로 걸어볼 수 있다더라고. 그렇죠. 이렇게까지 가고 싶진 않았는데 나도 선우 생각해서 더는 안 되겠어. 아니 애가 엄마가 보고 싶다고 해서 엄마가 데리고 있는 건데 그게 어떻게 납치가 성립이 되니? 장난 아니? 그렇게 데려간 선우를 그따위로 방치해? 버젓이 선우 있는 집에 호스트 데려가고 선우 보는 앞에서 호스트랑 술이나 처마시고 네가 진짜 선우 엄마 맞아? 너 내 뒤 캤니? 어쩐지 이상하다 싶더라. 나랑 선우 어디 있는지 알고 찾아온 것도 그렇고 그 아저씨들 데려온 것도 그렇고 넌 뭔 짓을 하고 다니니? 무슨 짓이든 너 할 바 아니고 우리 선우 되찾을 수만 있으면 지금보다 더한 짓도 할 수 있어. 나 고소하고 10년 이하 징역에 감치 명령도 받아낼 거고 그래도 안 돌려주면 네가 한 짓 인터넷에 올리고 어디를 가든 고개도 못 들고 다니게 할 거야. 네가 사업을 하든 투자를 하든 다른 남자를 만나든 앞으로 네 앞길에 걸림돌이 되도록 필사적으로 노력하려고. 이젠 나도 이판사판이야. 이게 우리 남편분도 눈이 돌아서 악마 상태 때 나도 악마가 돼야지. 아 이판사판이다. 그럼. 너 지금 나 협박하니? 내가 빡치게 하지 말랬지. 뭐 어떻게 하게? 빡치면 어쩔 건데. 어쩔 건데? 너 어차피 10억 다 날리고 돈도 없잖아. 선우 인질로 삼아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치사한 새끼. 의뢰인이 강경한 태도로 나오자 압박감을 느끼고 돌아선 아이 엄마는 그로부터 얼마 후 애 보내야지. 얼마 후. 왜? 왜 그러세요? 유기가 그 여자한테 였어요. 에? 유기가 그 여자가 제 아들을 데리고 중국으로 탔다고요. 그날 그렇게 돌아가고서 바로 연락이 다시 왔어요. 돌려줄 테니까 소 취하해달라고. 한두 번 속은 것도 아니고 애를 돌려주면은 취하해주겠다고 했죠. 근데 그랬더니 알겠대요. 그럼 시간을 좀 달래요. 그래서 며칠 기다린 뒤에 돌려받기로 날짜까지 잡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약속한 시간이 지나 들어오질 않아서 전화를 걸었는데 안 받는 거예요. 야 진짜 무슨 깡이야 이게. 그래서 집에 찾아갔죠. 찾아갔는데 선우야 곧바로 집에 찾아갔더니 집에도 없고 친정집에도 없다는 거예요. 이래저래 백방으로 수소문을 해보니까 그 며칠 사이에 선우를 데리고 튄 거예요, 이 여자가. 변호사한텐 얘기해보셨어요? 바로 얘기했죠. 뭐라는 줄 아세요? 사실상 해줄 수 있는 게 없대요. 아 변호사님. 잘못 변호사님 저 무슨 말이죠 저게? 네. 무슨 말이에요 저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나요 진짜?
뭐 법률적인 건 진행해 드릴 수 있는데 사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이를 현실적으로 인도받는 게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국경을 얘기인 넘어서? 거죠. 네. 아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뭐 소재지 파악조차 네. 안 되니까요. 네. 와, 나 이거는 뭐지? 이거는 탐 크루즈밖에 해결이 안 돼. 미션 임파서블? 탐 크루즈가 직접 출동을 하는 게 낫겠어. 비행기 타고 와서. 근데 약간 좀 이렇게 우리 의뢰인처럼 이렇게 아내나 남편이 아이를 말도 없이 데리고 해외로 가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가 좀 있나요? 실제로 있었고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얼마 전에 굉장히 화제가 됐던 건데요. 그러니까 미국인 남편이 있고 한국인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었어요. 근데 2019년도 말쯤에 한국인 아내가 이 자녀를 말도 없이 그냥 한국으로 데려온 경우가 있었거든요. 맞아, 예, 봤어요. 맞아. 네. 그래서 이 남편이 이듬해 2020년도에 이제 미국에서 재판을 해서 양육권자를 이제 지정이 되는 판결을 받았어요. 근데 판결 받았는데도 아내가 돌려주지 않았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래서 한국에 왔죠. 그렇죠. 한국에 와서 이제 돌려달라고 했는데 안 돌려주니까 아까 말씀드린 유아인도 청구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2년이 걸려서 대법원에서 확정까지 됐거든요. 2년. 그래도 이제 못 데려와요? 돌려주지 않아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걸 이제 보여주려고 이제 역이나 경찰서 앞에서 런닝머신 위에서 계속 뛰었던. 아, 시위하고, 예, 자기의 사연을 알리고. 네, 내가 아무리 해도 제자리라서 그걸 보여주려고 런닝머신에서 뛰었던 그분 이야기가 있었죠. 아. 네. 그러면 그 아빠는 뭐 아직까지도 아이를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아동의 탈취와 관한 문제가 1980년도에 이미 국제적으로 이제 헤이그 국제아동 탈취 협약이라는 게 이제 체결이 돼 있거든요. 아.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거에 이미 2013년도부터 이제 서명을 하고 효력이 발생되곤 있었어요. 근데 되게 불명예스럽게도 우리나라는 아동 탈취국으로 몇 년째 지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협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행이 되지 않는 국가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 얘기가 이제 미국에서도 화제가 된 됐죠. 거죠.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법규에 아이가 거부하면 집행을 할 수 없다. 이 규정을 삭제를 하는 거예요. 그 규정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집행관이 집행 보조자라고 해서 아동 전문가를 대동할 수 있는 규정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동 전문가가 상황을 보고 심리적으로 괜찮다라고 하면 아이 의사와 상관없이 데려갈 수 있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제도로 아이를 데리고 가셨죠. 아, 미국으로. 다행이네요. 아, 그래도 다행이야. 근데 이제 이 협약에 따라서 유아인도 청구를 했을 때는 이 규정이 적용되거든요. 바뀐 규정이. 근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안 돼요. 왜 그런 거예요, 그게? 난 너무 궁금하네.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우리나라 이제 외교적 문제로 이제 비화될 수 있으니까 예교를 이제 바꾼 건데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이제 관련 법규를 좀 개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죠. 저희가 네. 이렇게 또 뭐 탐정들의 영업 비밀에서 이런 사연들이 이제 수면 밖으로 계속 나오면 네. 맞아요. 어느 정도 이제 탄력 있게 법도 수정이 네. 되지 않을까 네, 네. 그런 바람도 좀 가져봅니다.